네, 교과서 문제니 수능 필수 과목 지정이니 해서 역사가 시대의 화두로 떠오른 상태인데요. 이탈남 보이는 팟캐스트, 바로 이런 상황을 감안해서 아주 특별한 분 한 분을 모셨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잘 아시는 분일 겁니다. 원로 역사학자이신 이희화 선생님이 오늘의 주인공입니다. 잠시 후에 만나 뵈시죠. 우리 역사학계가 해방 이후에 많은 진전을 걸어왔는데 이 거꾸로 가는 것인지 분노를 했다가 이거 서글프고 안타까워요. 이런 오류 표절 투성이의 교과서를 채택을 한다면은 시험을 봐야 되고 수능을 봐야 되는데 이때 이거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아마 학부모들이 고민을 하게 될 겁니다. 이 논쟁이 너무 저질 수준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데올기 논쟁이라면 조금 뭐 진보적이고 보수적이고 뭐 이런 고급적으로 해석하는데 이건 그 수준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사실을 반영하는 그 자체를 두고 좌파다 막 이런 식으로 반공 정치 이데올로기 식으로 접근하는 그것이 언제든지 정권에서 역사를 이용하려고 그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정권은 역사를 중요시해 왔어요. 옛날 조선시대에도 이데올로기 또는 정권 왕조 유지하는데 굉장히 이용을 했는데 그것을 민주주의 체제 아래에서도 아직도 버리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국정을 잘 이끌어가기 위해서 우리 역사에서 꼭 이 인물을 다시 한번 읽어라. 정조 임금을 배워야 된다고. 솔직히 말해서 그 정도 기대를 할 수 없는 게 역사를 교육을 시켜야 된다고 이렇게 참 좋은 말 해놓고 가는 방향은 보니까 뉴라이터로 간다 그 말. 지도자 상이라는 것은 편협한 눈을 쏘고만 봐가지고 이걸 해결하려고 보면은 또 엉뚱한 방향으로 가는 겁니다. 근데 역사를 한 번에 팔고 역사를 핑계대도 역사는 쓰레기통이 아니에요. 이상한 짓 해놓고도 역사가 심판할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오랜만에 안녕하세요. 인사드립니다. 네. 정정하세요 선생님. 예, 괜찮아요. 건강 관리 어떻게 하세요? 뭐 특별한 게 없고 예. 좀 걷기를 많이 하는 셈이에요. 예. 그냥 혼자 걸어 다녀요. 하루에 얼마나 걸으세요 그러시면? 아니 뭐 확실하지 않지만 일주일 내내 걷는 건 아니고 예. 시내 나와도 지하철 타고 계단 오르락 내리락 하고 예. 그런데 계단 오르락 내려갈 때 내가 손가락으로 세요. 하나 둘 셋 이렇게 세서 몇 보 걸었는지. 그걸 세 보면은 예. 하루 한 분 할 때는 한 4, 5천 보. 어유. 네, 그렇게 걸어요. 그렇게 많이 만보기 하나 이렇게 차시면 어떡해요? 만보는 못 걷지만은 걷는 게 많이 건강에 도움이 많이 되죠. 예, 그렇다고. 어떤 사람은 그러대요. 뛰는 것보다 걷는 게 훨씬 더 좋다고. 예. 너무 정정하세요 선생님. 요즘도 책 집필하고 계시죠 선생님? 네. 요즘 어떤 책 집필하고 계세요? 그 한국 여성사. 여성사요? 옛날 인류가 예. 또 특히 한국 민족이 처음 발생할 때 여자들이 어떤 역할을 하고 예. 어떻게 소외를 받아오고 예. 또 그중에 어떻게 또 한을 풀어가면서 어허. 때로는 싸우기도 하고 예. 이런 얘기를 근대까지 예. 현대까지 쓴 거죠. 고대부터 근대까지. 현대까지 다 쓴 거죠. 현대까지. 우리 할머니들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네. 그래요? 제가 이 주어들은 풍월로는 그러니까 우리나라 여성의 삶이라고 하면 뭔가 예에 속박되어 있고 뭐 부창부순이 삼종지도니 뭐하니 뭐 이런 얘기들밖에 기억이 안 나는데 그건 그렇게 짧은 기간의 그 현상이라면서요? 그건 사실이고. 예. 근데 이제 그게 너무 여성을 속박했던 점에 비해서 또 여성은 거기에 대한 저항도 많이 있었어요. 그래요? 뭐 가령 예를 들면 그 남편이 처벌을 얻으면 첩반대 운동을 그건 고려 시대부터 계속 있었어요. 그런 운동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럼 1인 시하신 건가요, 할머니가? 첩을 쫓아내자. 데모됐어요. 시내에서. 진짜로요? 거리에서. 여성들이 모여가지고요? 그러니까 그런 일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들을 다 담아내는 거예요. 그 언제 때 있었던 일이에요? 그건 고려 때에도 축첩 반대 운동이 있었고 그래요? 또 근대에 들어와서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여성들이 쓰게 네. 덮어 쓰는 거 이걸 제일 먼저 벗어던진 여성들이에요. 인도나 동남아시 국가나 장옷이라고 아랍 지방에서는 그걸 못 벗어던지고 있잖아요. 지금도. 그런데 우리나라는 장옷 그것을 다 벗어던졌어요. 그때부터. 자발적으로 대단한 여성들이? 그렇죠. 스스로. 상당히 진취적이었네요. 그렇죠. 보면은. 그런 얘기를 쓰는 거예요.
야, 그거 재밌겠는데 책이 언제쯤 나와요, 선생님? 그거 뭐 내년쯤 나오겠죠. 여성들이 많이 사볼 것 같은데. 네. 그러면 그 현대 여성의 지위는 사회적 지위는 많이 신장이 된 걸로 보십니까, 선생님? 신장이 됐지만 아직도 멀었죠. 어떤 점에서요? 여러 가지 뭐 기업이라든가 네. 또는 관계라든가 정치계라든가 이런 데 진출하는 데 있어서 예. 아무래도 아직도 제약이 많다고 볼 수 그렇죠. 있죠. 유리천장이란 말이 있죠. 그렇죠. 승진하고 이러는데. 비록 여성 대통령이 나왔지만은 네. 그거하고는 또 별개의 문제입니다. 이게. 여성 대통령이 선출된 거와 여성들의 사회적 지위는 별개로 지금 가고 있다. 네, 그렇죠. 그럼 아직도 아주 뿌리 깊은 그걸 유교적 전통이라고 해야 되는 건가요? 근데 유교적 전통이 강하고 예, 또 유교적 전통도 있지만은 그 관습 예. 이것도 참 쉽게 무너지는 게 아닙니다. 아 그래요. 그렇죠. 관습은 참 오래 가죠. 알겠습니다. 지금 선생님께 여쭤볼 게 참 많은데 일단 그 가장 현안인 것부터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뭐 뭐니 해도 지금 역사 교과서 파문이 계속되고 있는데 예. 선생님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이 파문을? 저 늙은 역사학자로서 예. 그것을 읽어보고 검토해보고 예. 한 끝에 정말로 그 처음에는 좀 분노를 했다가 네. 이거 서글프고 안타까워요. 왜 이렇게 우리 역사학계가 해방 이후에 많은 진전을 걸어왔는데 네. 이 거꾸로 가는 것인지 시계 바늘을 거꾸로 뒤돌려 놓고 있던 모습을 거기서 보면서 예. 정말 안타깝고 정말 화가 막 치밀어 오르고 예. 또 그 이 민주주의가 이렇게 우리가 발전했다고 말하면서도 이게 역행하고 있는가. 그래서 정말로 참 시대적으로 예. 고민스럽습니다. 근데 이 역사 그 교과서 파문의 그 핵심이 지금 사관의 문제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역사적 사실의 오류의 문제라고 보십니까? 세 가지가 크게 나눌 수 있어요. 예. 하나는 사관의 문제입니다. 예. 우리 흔히 말하는 이데올로기 예, 문제인데 우리 대한민국 교과서가 무슨 뭐 공산당을 합리화시키고 김일성 주체를 부각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네. 우리는 어디까지나 대한민국 그 민주주의 헌법 토대 위에서 얘기를 하는 것인데 네. 거기에는 독립운동을 그냥 반개로 본다든가 이승만 독재만 띄우고 거기에 같이 활동했던 안창호 선생 같은 분은 한 번도 이름을 등장시키지 않는다든가 어허. 또 우리나라는 19세기 후반기에 나라가 넘어갈 때에도 그 내재적 발전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 네네. 스스로 해결하려는 노력이 있어요. 예, 예, 예. 또 특히 뭐 알아듣기 쉽게 얘기하면 병원, 학교, 뭐 저 전차, 뭐 이런 철도, 것은 철도 이런 걸 놓으려고 우리 스스로 하려고 했어요. 예. 근데 그 일본이 가로채가지고 그 이권을 다 채가지고 해줬으니까 이게 근대화를 시켜줬다. 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 민족은 자율이냐 타율이냐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이 자율은 하나도 없고 네. 남이 이렇게 만들어 줘야 된다는 타율 여기에다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이죠. 네. 그래 그건 또 그렇다고 하고 그 다음에는 사실 왜곡이 너무 많아요. 가령 부여라는 고대 국가가 고구려의 뿌리잖아요. 예. 그게 한반도에 있다는 식으로 썼다고 부여는 저 만주에 있었던 그렇죠. 거고, 예. 그런다든지 진짜로 한반도에 있었다고 서술이 돼 있어요. 그런 식으로 써 있어요. 혹시 지금 충남 부여하고 헷갈리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그건 말이 안 되는. 또 한 가지 예. 예를 들면 일본은 우리말을 다 바꾸고 우리말 가르치지도 않고 그랬어요. 네. 그러면서 교과서에다가 국어라고 표현한 거예요. 지금 현재 우리가 우리말을 국어라고 하잖아요. 예. 그것처럼 일본 사람들이 국어라고 한 거예요. 그걸. 예. 그러면 그 국어는 조선어가 아니라 한국어가 아니고 일본어예요. 그렇죠. 그런데 거기에는 일본어 가르친 것 같다 한국어 조선어 가르쳤다. 이렇게 또 쓰고 있어요. 그리고 그 필자가 심지어 텔레비에 나와서 예. 그 국어가 물었어요. 예. 사회자가 그 국어 어디냐? 그랬더니 대답하기를 일본어다 이렇게 참 조선어다 이렇게 말을 해요. 참 이건 황당한 이거 한 가지만 가지고도 이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면 주시경 선생이나 그 최연배 선생이 국어 회복 운동을 뭐하러 합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그 기가 막힌 얘기예요. 예. 그리고 이건 무식해 정도로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 이 얘기를 하려면 너무 많은데 세 가지로는 표절입니다. 예. 표절이라는 것은 도둑질을 하는 것인데 물건을 도둑질해도 참 엄한 처벌을 받는데 나는 도둑질 중에서도 제일 나쁜 도둑질이 만약 이 저작이라든가 그렇죠. 창작이라든가 남의 글을 베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그 베끼는 게 너무 많아가지고 사진 자료 같은 것도 다 베끼다 보니까 막 갖다 쓰고 심지어 예. 하나 예를 들면은 그 이우근이라는 16살 학도병이 나가는데 6.25 때. 6.25 때 예, 예. 그 8월에 죽었어요. 근데 그 옆에다가 사진을 갖다 실어 놓았는데 그 학생의 사진이라는 식으로 실어 놓았는데 겨울 옷을 입고 있어요. 예. 이것도 남의 걸 표절한 거예요. 이 사진을. 아.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보고 나서 나는 평소에도 이 표절을 제일 미워합니다. 그런데 이걸 보고 나니까 이 교과서로서 이런 교과서를 학생들에 가르친다. 그럴 때 정말 몸이 떨리더라고요. 예. 저 근데 저는 그 역사 교과서 파문을 보면서 가졌던 가장 근본적인 의문이 그 저자들은 대부분 역사학을 전공하신 분들이잖아요. 예. 그죠? 예. 일반인들보다는 역사적인 지식이나 역사를 보는 눈이 더 전문가 수준이다. 일단 이렇게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물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사관의 문제는 그렇다 치고 역사 사실을 왜곡을 하고 나가서 표절을 하는 행위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가는 거예요. 그렇죠.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 의미를? 우리가 표절을 하면 지탄을 많이 하잖아요. 네네. 그래서 청문회에도 뭐 장관하는 사람들 예. 말이야 괜히 남의 논문이나 따가지고 학위 받고 네. 그러다 다 들통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런 것은 자꾸 해야 됩니다. 독일 같은 데에서는 표절이 드러나면요, 저 사표 쓰는 정도가 아니라 그 사람의 형사 문제까지도 거론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우리는 너무 관대해요. 아. 적당히 넘어가. 그리고 장관하고 거의 관리하려면은 꼭 왜 학위가 필요한지 그것도 이상해요. 그렇죠. 그거 안 해도 괜찮은 것이야. 자기 할 일만 열심히 하면은 그것이 더 돋보이는 것이지. 왜 쓸데없는 그 학위 딴다고 예. 거기다 시간을 투자해 가면서 왜 그런 거 하는가 이상한데. 예. 그런데 이 표절이라는 거야말로 정말 그 사회에서 예. 학생들에게 특히 이걸 엄하게 막아야 되는 중요한 덕목입니다. 예. 그런데 불구하고 교과서 자체에서 다 그런 표절을 막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으니까 학생들이 뭐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어요. 그렇죠. 근데 일단 그 교학서 교과서가 출판이 된다고 치고요. 그러면 원 저작자가 이 표절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 소송을 하든 뭐 이러면 다 걸리는 거 아닙니까? 할 수가 있어요. 그잖아요. 할 수가 있는데 다만 예. 교과서는 좀 전체 학생들을 상대로 하기 때문에 예. 다른 성과물을 갖다가 반영을 하는 것입니다. 아, 연구를 예, 예, 했다든지 그렇죠, 그렇죠. 또는 사진 하나라도 새로 그렇죠. 개발을 했다든지 이런 것들을 반영할 수가 있어요. 예. 이거는 교과 과정에 의해서. 예. 그런데 그것을 동의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아. 예, 동의를 부탁하면은 동의를 해주는 것이 상식이에요. 교과서니까. 다른데 예. 무슨 그 권리 주장하는 거가 좀 달라요. 그런데 앞으로 이것이 한두 건도 아니고 수백 건이 일어나는데 이것을 동의를 받아내야 되는 것이고 또 안 해주면 이건 또 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점에 있어서 참 뭐랄까 학생들에게 이걸 제시한다는 것은 너무나 부끄러운 일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 역사 교과서 파문이 불거졌지만 사실은 역사 교과서를 둘러싼 논쟁이 꽤 오래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명박 정부 때도 있었고. 예, 또 그 전에도 있었어요. 사실은 노무현 정부 이렇게 거슬러 올라오면 그때는 보수 쪽에서 또 오히려 이건 좌파 교과서라고 공격을 하는 경우도 많았고. 네. 교과서가 역사라고 하는 이름 하에 그 배면에는 사실은 이데올로기 문제가 깔려 있는 것 같은데 거기 어떤 네. 다툼의 한가운데로 이렇게 끌려 들어가는 현상. 역사학자로서 이런 현상들은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그것은 우리가 해방 공간 네. 또는 식민지 시대 예. 또는 더 거슬러 올라가면 19세기 근대 시기에 네. 참 우리는 너무 복잡한 환경 속에 살았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문제도 많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럼 해방이 어떻게 됐나? 분단 구조 속에서 남쪽에서는 반공이라든가 이승만이 끊임없이 북진 통일을 주장하고 또 조금만 이상하면 빨갱이라고 또 막 그 모략 중상하라고 때리잡고 네, 국가보안법을 네, 네. 동원해 잡고 이런 과정이 너무나 얽히고 설켜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교과서에서 반영을 할 때 조금만 자기의 맞지 않으면은 이것은 또 빨갱이 논리를 그렇죠. 내세우는 거예요. 그렇죠. 심지어 친일파 후손들이 뭐라고까지 얘기하는 거 아니 친일파를 나무라면은
이건 전 빨갱이들이 하는 짓이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합니다. 아, 진짜로 그렇게 얘기를 해요? 예, 이건 상식이 아니 이 교과서 그런 식으로 반영이 됐어요. 그러니까 친일파 대 빨갱이 대립구도입니까 그러면? 이런 말이 안 되는 이런 상식적인 거예요. 예, 예. 물론 사회주의권에서 친일파를 극단적으로 배척을 하기는 했지만은 이것은 마치 친일파 얘기만 하면 빨갱이 하는 짓 이렇게 뭐라 하니까 네. 이것이 교과서에서 조금만 발언 얘기가 나오면 그 반대파에서는 이걸 가지고 물고 늘어지는 겁니다. 가령 대표로 이승만 문제예요. 네. 이승만은 철저하게 반공주의자고 그렇죠. 대한민국을 건설할 때에 헌법을 이승만이 만든 것은 아닙니다. 네. 그게 역할을 했을 뿐이에요. 예. 근데 그 헌법은 기본적으로 굉장히 잘 돼 있는 헌법입니다. 우리나라 예, 헌법이. 예. 가령 상당히 사회주의도 인정하게끔 돼 있어요. 음. 그런데도 불구하고 역대 정권은 완전히 헌법을 갖다가 독재로 그렇죠. 몰고 가는 구실로 만들고 또 헌법을 누더기로 만들었어요. 필요하면 다 고쳐요 자꾸. 그렇죠. 이렇게 만드는 과정에서 교과서 문제가 게재되어 있는 겁니다. 예. 이걸 종합적으로 나타낸 것이 교과서예요. 예. 근데 교과서에서 그전과 조금만 그 다른 소리를 하면 이건 좌파다 네. 이런 식으로 그냥 합리적인 얘기를 못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아니 근데 저는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우리나라 헌법 전문에도 상해 임시정부의 법통을 개성한다고 분명히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그 국민적 그다음 민족적인 어떤 합의이고 공유되고 있는 가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것까지도 사실은 비껴가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문제와 관련해서는 두 가지예요. 예. 하나는 헌법 전문에 상해 임시정부의 법통을 개성한다고 네. 그랬어요. 분명히. 예. 그러면 교과서는 그건 반영이 돼야 되는 겁니다. 당연하죠. 교과서가 창작이 아니에요. 이것은 자기가 소설 하나 창작 쓰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예. 있는 사실을 갖다 거기다 반영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헌법 정신에 따라서 임시정부를 거기서 얘기해야 되는데 여기는 이승만을 반 임시정부 쪽인 이승만을 추대하면서 임시정부 깎아내려버린 거예요. 네. 가령 김구 같은 사람도 테러리스트라는 식으로 그렇게 깔고 예. 가령 신채호 같은 분은 그 정말로 철저한 그 역사학자이면서 독립운동한데도 그렇죠. 말썽 꾸리기 불평분자라는 식으로 이렇게 깔고 이게 예. 임시정부의 법통을 부정하는 것이에요. 또 하나는 있어요. 민주주의 문제만 하더라도 우리가 이승만 문제를 얘기할 때는 분명히 3.15 부정선거를 얘기해야 되는 것이고 그렇죠. 4.19 혁명을 얘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헌법에서 4.19 혁명을 또 계속한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승만의 부정선거 이런 걸 다 옹호하면 4.19 혁명을 부정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자기 모순을 범하고 있는 거예요. 네. 네. 참 이야기를 하자면 끝이 없는 건데 이번 역사 교과서 문제 같은 경우는 그런데 이 점을 한번 여쭤볼게요. 역사학계에서 그러면 이번에 지금 불거진 역사 교과서 문제에 대해서 역사학계에도 예를 들어서 이른바 이제 그 어떤 이데올로기의 사관의 차이가 있을 거 아닙니까? 역사학자들 사이에서도 네. 그거에 따라서 그러면 약간 다른 결로 받아들입니까? 아니면 그 범위를 뛰어넘어서 이것은 기본이 안 돼 있는 책이다 이렇게 그 학계에서 어느 정도 합의가 이루어진 겁니까? 우리가 해방 이후에 예. 분단 구조 속에서라도 이승만, 박정희, 유신을 다 겪으면서 속에서 민주화 운동하는 과정에서 네. 역사학계도 엄청난 발전을 했습니다. 예. 뭐 사료를 해석하고 그걸 또 서술하고 네. 이 과정에서도 정말로 뭐 눈부실 정도로 발전해서 검문만 잘 짓고 이런 검문만 건설한 게 아닙니다. 예. 그런데 그 속에서 일정한 가령 극단적인 이데올로기를 배척하고 네. 어떤 합리적 바탕에 의해서 예. 우리 참 발전을 해 왔는가를 서술하는 것이에요. 네. 그래서 이게 상당히 국정교과서에서 거민정 교과서로 옮겨오면서 이게 반영이 되었습니다. 예. 그래서 현재 교과서들이 지난번에 근현대사 얘기도 많이 복잡하게 나왔지만은 굉장히 합리적이에요. 네. 그리고 가치 중립적이에요. 절대 편파적으로 한 게 아닙니다. 그러면 김일성이를 왜 안 썼냐 그러는데 이건 대한민국 학생들이 배우는 교과서지 김일성을 배우는 북한의 교과서가 아니에요. 그러면 비중을 자연히 남쪽에다
둘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북한 교과서가 되는 거예요. 김일성의 비리를 거기다 다 쓸 수가 없는 겁니다. 몰라서 안 쓰는 게 아니에요. 네. 기승전결이 있고 또 배척할 건 배척하고 안 쓸 건 안 써야 돼요. 막 요만한 한정된 교과서에다 뭐 모든 걸 다 쓰라고. 그래서 이 굉장히 합리적으로 된 교과서입니다. 이게 네, 네, 네. 지금까지 나온 게. 예. 그래서 이게 민주 발전과 함께 이렇게 이루어진 것인데 거민정에서. 그런데 이제 이게 갑자기 이런 게 터져 나와 가지고 좌편향이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 편향이라는 것은 참 관점에 따라 다릅니다. 그렇죠. 그 그렇죠. 좌쪽에서도 또 좌우가 있고 오른쪽 끝에서 보면 거의 모든 게 다 좌편향이죠. 그렇죠, 그렇죠. 예. 거의 이런 해석이면 그러니까 인간의 상식과 합리성을 가지고 우리가 접근해야 되는데 네. 그러지를 못하는 거예요. 가령 예를 들어서 저 이승만 때에 저 파출소 앞에 가다가 저 순경이 자꾸 저 뭐 주민등록 보자 간섭하니까 막 반대하고 그랬다가 저놈 뺄갱이를 하면 되겠어요? 그건 뺄갱이가 아니라 그냥 잡범이지. 그냥 저항한 것이지. 그렇죠. 그게 관점의 차이인 거예요. 이게. 예, 그렇죠. 그러면 지금 그 역사 교과서 문제는 역사의 어떤 학문적 어떤 그 결실, 축적의 토대에 의해서 작성이 됐다기보다는 정치 논리가 대폭 스며들어 있는 그런 그러니까 책으로 봐야 되는 겁니까? 그전 이 거민정이 될 때는 상당히 그래도 민주화 열기를 타고 거민정이 됐어요. 네. 근현대에서도 반영을 하고 네. 그래서 상당히 진전이 됐습니다. 네. 됐는데 이명박 정부에 들어와서 갑자기 룰라이튼이 그렇죠. 이상한 그런 방식이 들어와 가지고 친일파 근대화론, 식민지 예, 근대화론 이런 해교한 그런 것들이 들어와 가지고 병원 짓고 학교 짓고 철도 도와준 게 다 일본이 우리나라를 자살하게 해주려고 했다는 식으로 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예. 이거야말로 역행하는 것이죠. 예. 그런데 이명박 정부가 이제 근현대사가 조금 객관적으로 또 이승만에 대해 비판하고 박정희 유신에 대해서 비판하고 우리 얘기해 봅시다. 박정희 유신이 뭡니까? 이건 헌법이 아니고 헌법을 뜯어고쳐 긴급 조치를 발동해 가지고 네. 유신 헌법을 거론하더라도 감옥에 가고 감옥도 무기징역 사형을 때리게 돼 있어요. 이것이 민주주의입니까? 이건 비판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당연히 네. 비판을 안 하면은 그건 교과서로서 역할을 못 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런데 이걸 합리화시키려고 하는 것이 바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이게 공산주의를 때려잡기 위해서는 유신 헌법에 필요했다.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이렇게 쓰는 거예요. 지금 현재 교과서가. 이것이 근현대사인가? 우리가 정말로 객관적으로 얘기해 보자고. 그 유신 때 무슨 유신 때의 경제 발전이 혹시 뭐 되는가 안 되는가 더 발전하는가 그건 문제를 접어두고라도 민주주의 발전 단계에서는 분명히 이것은 역행이고 중단이에요. 근데 이런 얘기를 다 합리화시키는 교과서가 나온다. 네. 할 때에는 우리가 이게 근현대사 문제가 바로 여기에 걸려 있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그 고등학교까지의 교육과정, 특히 고1까지는 공통 기본 교육과정이라고 해서 말 그대로 건강한 시민, 그래서 소양을 함양시키는 데 교육의 목적이 있는 것이고, 그다음 시민 교육이잖아요. 그렇죠. 학교에서의 교육은 시민 교육 아닙니까? 시민 교육도 민주주의 시민 교육이에요. 그렇죠. 민주 시민 양성해내는 것이 바로 그 교육의 본령이 되는 건데. 예. 그런 점에서 본다면 이건 무슨 이데올로기 전사를 만들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뭔가가 지금 본말이 전도되어 있는 측면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것은 이 논쟁이 너무 저질 수준이라는 거예요. 네. 우리가 이데올로기 논쟁이라면 조금 뭐 진보적이고 보수적이고 뭐 이런 고급적으로 해석하는데 이건 그 수준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사관 전쟁이 아니다 그러니까. 근데 그것만 빌어서 얘기를 할 뿐이지. 예. 가령 예를 들어서 1920년 30년대에는 사회주의 계통에서 독립운동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럼 그것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걸 인정하면 빨갱이다 식으로. 이건 사실이에요. 사실을 반영해야 되는 것인데 그 사실을 반영하는 그 자체를 두고 좌파다 막 이런 식으로 몰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좀 이데올로기 문제를 얘기할 때는 좀 고급 단계에서 설명해야 되는 것인데 이것은 너무 반공 정치 이데올로기 식으로 접근하는 거예요. 그나저나 교학사는 보니까 그 뭐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결국은 포기를 못한 것 같고 발행을 그죠? 어차피 이제 발행은 되게 돼 있는 거 아닙니까? 학교에서 많이 채택할까요? 이게
그 교학서에서는 내가 듣기로 예. 뭐 직접 듣는 얘기는 아니지만은 포기하려고 그랬대요. 발행을, 근데 이건 예. 저작권 계약 관계가 있어요. 출판 계약 그렇죠, 관계가 그렇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참 이건 복잡한 거예요. 네. 그래서 포기 혼자 할 수가 없어요. 음. 쌍방이 있기 때문에 가벌 관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발행을 할 겁니다. 예. 하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얘기한 대로 이런 오류 표절 투성이의 교과서를 채택을 한다면은 이제 어차피 교과서니까 시험을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가령 수능에 필수로 반이 된다고 했으니까 예. 그럴 때 이거 어떻게 수습할 겁니까? 아까 7 교과서는 어느 정도 공통 분모가 있어요. 네. 근본적으로 방향이 다른 게 아닙니다. 네. 근데 이쪽 교과서는 근본적으로 방향이 달라요. 사실이 잘못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사실이. 예. 아니 사실 자체도 잘못돼 있고 표절에다가 아까 자꾸 중복하게 얘기되는데 예. 그러니까 이걸 채택하면은 시험을 봐야 되고 수능을 봐야 되는데 이때 이거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아마 학부모들이 고민을 하게 될 겁니다. 성적 우리 보장이 안 되는 학부모들은 교과서네요. 무조건 시험에 나온다 하면 뭐 좀 뭐랄까 정신을 못 차리는데 이 문제가 설령 발행이 된다고 하더라도 예. 난 여러 가지 문제가 많고 또 하나는 교육부와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이 책임을 지는 과정에 있는데 아마 더 복잡한 일이 많이 생길 겁니다. 그러면 일선학교에서 예를 들어서 교장 선생님의 성향이 어떠하든 그다음에 어떤 그 학부모들의 성향이 어떠하든 이 교과서로 공부했다고는 수능 점수가 보장이 안 된다. 그렇죠. 이런 우려가 팽배할 수 있고 채택률이 극히 떨어질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예, 그렇죠. 성향보다는 성적이 우선한다. 예. 그러니까 예. 우리나라는 뭐 제일 앞서가는 게 가령 학부모 입장에서는 아이들 대학 보내고 하는 거예요. 그것도 뭐 아주 명문 대학 보내는 겁니다. 예. 그때 지장이 온다 하는 것은 아무것도 안 합니다. 뭐 이데올로기도 아니고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단순한 본능 비슷한 것이에요. 이럴 때에 이 교과서를 두고 그 학부모들이 아무리 우파 성향을 가진 사람이라도 자식들이 이런 교과서를 가지고 공부한다 할 때는 거부 반응이 있게 돼 있어요. 근데 학교 당국도 마찬가지야. 학교 당국도 어떻게든지 명문 대학에 하나라도 더 넣는 것인데 이 지장이 온다. 이렇게 할 때 어떻게 채택을 할 수가 있겠어요? 예. 상당히 현실적인 전망이신 것 같아요. 예, 선생님. 그래서 예. 나는 교육부에서 이번에 용단을 내려서 예. 근거가 있으니까 표절이라든가 예. 이거 채택을 취소하면은 더 잘 넘어갈 텐데 그렇게 안 할 것 같아요. 그렇죠. 오히려 조장하고 지금 그러고 있어요 분위기가. 네. 그것은 스스로가 자기들이 왜 갑자기 이런 이상한 문제를 들고 이런 안 그래도 박근혜 대통령 인기도 좋은 마당에 자꾸 그쪽으로 가지 이 엉뚱하게 깎아먹는 일을 자꾸 만들어가지고 이상하게 가고 있는데 앞으로 두고 봐야 될 이 문제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좀 전에 이제 선생님께서 수능 그 필수화 말씀을 꺼내셨으니까 그 문제도 한번 여쭤볼게요. 그러니까 필수화로 가는 게 맞느냐 그러냐의 문제를 떠나서 그 이전에 이제 필수화 이야기가 나왔던 가장 근본적인 전제는 요즘 학생들의 역사 인식이 너무 떨어진다 이거였잖아요. 이런 어떤 진단에 대해서 선생님 동의하세요? 두 가지 거기 문제가 개재되어 있어요. 네. 그 말은 맞아요. 우리는 애들이 역사 공부를 안 합니다. 네. 그리고요 한국사 특히 그 역사에는 동양사도 있고 서양사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만은 나는 그걸 종합적으로 이걸 공부를 해야 된다고 봐요. 한국사 공부해서 중요한 게 아니에요. 네. 인접 분야에 대해서 이해를 한 바탕이 위해서 역사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인데 그런데 학생들이 이 역사 같은 건 골치 아파해요. 그리고 또 학부모나 학교 교육에서 영어, 수학, 국어예요. 여기에만 열중하고 있는 겁니다. 시간도 많이 배정하고 엄청난 돈도 들이고. 그러니까 수능이 안 돼 있으니까 또 더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역사 자체도 너무 어려워요. 네. 영어도 어렵고 재미가 없어요. 딱딱하죠. 사랑이라는 용어가 안 나오면 당연한다 하더라도 너무 재미가 없어요. 골치 아파요. 그러니까 강요를 해서라도 이걸 해야 되는데 내부 준비를 해야 됩니다. 재미있고 시청각이라든가 여러 방법을 동원해가지고 애들을 유도를 해야 됩니다. 근데 그것이 하나의 과제예요. 그러니까 한탄만 할 게 아닙니다. 그 어떻게 유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학생을. 그런데 이제 거기에 그러니까 정부 입장에서 대통령이 학생들이 너무 한국사를 공부 모르니까 뭐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안 준 건데 뭐 안과 의사라고 생각하고 하는
이런 수준이니까. 뭐 3.1절을 3.1절 이렇게 그렇죠. 읽는, 예. 그렇기도 하고 예. 또 일본의 야스쿠니 신사 같은 이해라든가 전혀 안 돼 있는 야스쿠니 거예요. 뭐 젠틀맨 이런 그러니까 상식적 접근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예. 최소한도 공부를 시켜야 된다. 이 말은 맞는데 예. 그럼 어떻게 공부시키냐는 아까 그 쉽고 재미있고 해야 되지만 또 하나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언제든지 정권에서 역사를 이용하려고 그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유신 때에 이것이 국사가 국정교과서였어요. 네. 그래서 그 국정교과서에서 그건 일정한 사람들이 집필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교과서밖에 없어요. 예. 집필제도 딱 문교부에서 그때는 문교부 또는 교육부에서 지정해 주는 거예요. 그럼 그걸 딱 쓰는 거예요. 그러면 정권의 입맛에 맞게 쓰는 거예요. 대표때 유신 때 유신을 찬양하는 걸 거기다 막 집어넣는 거예요. 네. 또 고려 때 무신 정권 그 군인이니까 이제 무신 정권이 그 잘한 거 뭐 민족 한국적 민족주의 예. 또 뭐 이런 식으로 막 깔아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폐단이 있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정권은 역사를 중요시해 왔어요. 옛날 조선 시대에도 역사를 굉장히 중요시 그렇죠, 여겼어요. 그렇죠. 이데올로기 또는 정권 왕조 유지하는데 굉장히 이용을 했는데 그것을 민주주의 체제 아래에서도 아직도 버리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령 우리는 일본도 마찬가지예요. 일본도 그 교과서를 통해서도 그렇기도 하고 요즘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독일 같은 나라에는 영국 같은 프랑스 같은 나라에는 우리가 선진국이라 할 수 있는 게 인문 정신도 마찬가지예요. 철저하게 반성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반성의 역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독일의 나치 를 극단적으로 다 배척하는 것만이 아니라 영국이나 프랑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분단 구조 아래에서 특히 이것이 정권에서 입맛에 맞는 그런 국사 교육으로 간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지금도 대통령한테 이런 주장을 한답니다. 이제도 우리나라도 국사를 복잡하게 일원화시키기 위해서는 국정으로 가야 된다. 거민정에서 다시 근데 국정으로. 예.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다 미국 가서 민주주의 교육을 받아오고 한 사람들이에요. 예. 이게 민주주의 역행하는 것입니다. 예. 세계사에도 역행하는 거예요. 예. 지금 민주주의 제도 국가에서는 어떤 국정 교과서를 만들진 않아요. 전부 채택, 맡기는 거에 자유로다가 그것도 여러 개를 만들어가지고 심지어 어떤 미국 같은 나라는 거민정도 안 해요. 다 자기 알아서 출판사 책을 만들면은 그걸 보고 학교에서 우리는 이 교과서가 좋다 이거 채택하자 이렇게 된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몇 가지 중에서 채택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게 거민정이에요. 그렇죠. 이것마저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생각할 때 우리가 국정이라든 그런 유효한 발상이 앞으로 예. 이 국사 교육에서 나타나서는 안 된다. 이렇게 예. 얘기하고 근데 좀 그 학생들의 역사 인식 이야기라면 이제 제 집에 자식놈이 중3인데 네. 얘도 보면은 그러니까 마침 또 요즘이 시험 기간이에요. 네. 역사하면 짜증부터 내요. 왜냐면 외울 게 너무 많다. 그래요. 그러니까 암기 과목으로 받아들인 거죠, 역사 예. 과목을. 근데 역사를 암기로 접근해 들어가는 순간에 외울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걸 어떻게 외우겠습니까? 그러니까 짜증을 내는데 그래서 역사라고 하는 것은 역사를 보는 눈을 길러주는 거지. 태조 왕건이 고려를 건국한 해가 몇 년도인지를 묻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이건 맞는데 자 그래서 학교 현장에서 정교조 같은 데서 계기 수업을 좀 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마다 보수 언론 이런 데서 들고 일어나 가지고 막 계속 문제를 삼았잖아요. 결국은 이렇게 되면은 학교 현장에서 역사 교육이라고 하는 것들이 바뀌기도 참으로 힘든 측면이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까도 예. 조금 얘기했어요. 역사 교육 현장에서 고쳐야 될 부분이 많다. 예. 교과서도 고쳐야 할 부분이 많다는 얘기예요. 가령 첫째 시험 문제를 낼 때 네. 가령 이렇게 됩니다. 임진왜란 몇 년도에 일어나느냐. 그렇죠. 이게 이제 1592년에 일어나는데 예. 근데 그것도 한 1595년이나 써놓고 옆에다가 사지선다형 속에서 그런 몇 년 차이를 갖다가 임진왜란 연도를 정답을 찍으라 한다면은 그래 몇 년 차이가 중요합니까? 그러게. 이걸 왜 이런 걸 왜 해야 돼? 임진왜란이 왜 일어나는가? 그렇죠. 이 얘기가 시험에 나오는 거예요. 임진왜란이 가령 하다못해 임진왜란을 도발하는 나라는 어디냐? 한다든가 그래서 일본, 중국 뭐 이렇게 쑥 써놓고 정답을 적으라든가 하다못해 이렇게 가야 되는 것이에요. 또 하나는 국사교과서 같은 데에서 습관적으로 제일 먼저 가면은 우리가 영어 시간에 들어가면 A, B, C, D, E, F, G 뭐 이런 거
노래처럼 해가지고 알파벳을 네. 외잖아요. 이 방식을 배워서 그런지 태정태세 문장시트 배웁니다. 맞아요. 그래 왕 그 이름 외우면 뭐 하는 거예요? 맞아요. 우리나라 왕은요 정말 제대로 왕 노릇한것은 세종대왕과 정조대왕 둘밖에 없어요. 막말라 얘기하면 이 외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 거. 이것을 우리는 정말로 산교육. 네. 세종이야말로 우리 예. 왕 중에서도 정말 민족 문화를 일으키고 백성의 고통을 생각해서 이러이러한 업적을 냈다 네. 하는 것 이런 쪽으로 가야 된다. 네. 그러니까 앞으로 자체 내부에서 국사의 교육에 대한 맹반성이 일어나야 예. 학생들이 흥미를 가지고 이 접근을 하는 것입니다. 선생님 여기서 제가 뜬금없는 질문 하나만 좀 드릴게요. 네. 학교에서 역사 교육 말고 드라마 사극이 많지 않습니까? 네. 혹시 선생님은 그 보세요? 그런? 보기도 하고 안 보기도 하죠. 혹시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그 유행했던 그 뿌리 깊은 나무라고 네. 세종대왕 그 한글 창제에 네. 얽힌 그 비사글 혹시 그 드라마 보셨어요? 안 봤어요. 그러면 사극 어떤 거 보셨어요? 최근에? 아니 그 전에 가령 광개토 대왕이라든가 어떻게 예. 이제 보는 것도 있어요. 근데 어떤 드라마의 그 숨기는과 엮이는 건 어떻게 평가하세요? 근데 그게 문제예요. 난 그전에는 나한테 그 드라마 원작자들이라든가 방송국에서 연락이 와요. 이 예. 자문 좀 해달라고. 예, 그래서 예. 만나서 자문해줘요. 내가. 예. 근데 아는 데끼리 아는 한은에서는 그냥 막 얘기해도 괜찮을 겁니다. 그 고구려 문제를 어느 봉상국에서 다룬다 하더라고. 다 좋다. 이 고구려 이렇게 다룹시다. 그때 중국의 동북공정 막 얘기가 일어났을 때에 고구려의 정신이 무엇이고 고구려 영토가 어떻게 되고 이런 얘기를 하자. 좋다 했더니 나중에 엉뚱히 보니까 사신기랑이 뜨더라고. 사신기 뭐예요? 그 귀신들 얘기야. 응? 예. 동서남북. 무슨 드라마 말씀하시는지 알겠네. 예.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왜 이 얘기는 이렇게 했는데 왜 이렇게 가느냐. 나중에 그 담당한테 물어봤더니 그 상업성을 가지고 이렇게 했다 그래요. 예. 동남아에 수출하려면은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나 하도 기가 막혀서 예. 그러고 왜 그런 기획을 했느냐. 그래서 그 뒤에도 내가 이제 무슨 정조 드라마 같은 거 얘기할 때에도 나는 허구는 들어가라. 내 말에 허구 없으면 재미가 없어요. 예. 근데 그 허구도 엉뚱한 데를 가지 말고 어떤 사실에 접근 시대 환경에 맞게끔 해야 된다. 네. 근데 그게 너무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최근에도 그 고려 때 기황후인가요? 네. 기황후의 뭐 일대기를 그린 드라마를 지금 그 뭐 준비하고 있는데 그거 엄청 논란을 빚었거든요. 기황후를 너무 그러니까 그 미화한다. 전혀 그런 사람이 아닌데 뭐 이런 이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데 그러면 픽션과 넌픽션은 어디까지 경계선을 잡을 것인지 항상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어떤 역사의 기본 흐름은 건들지 말아야 돼요. 흐름은 그러면서 재미를 줘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예. 여러 가지로. 예. 근데 그 재미를 주더라도 어떤 사실에 너무 엉뚱한 것 네. 이게 지금 어디 구름 잡는 얘기도 아니고 이거 창작이 아니잖아요. 네. 아니, 무슨 드라마도 창작이지만 내 그런 말은 새로 만들어내는 건 아니잖아요. 그럴 때 아까 기황후 얘기도 마찬가지예요. 예. 우리가 고려의 공녀가 중국의 그렇죠. 청나라에 잡혀가 원나라요. 원나라에 예. 잡혀가 가지고 그 황후 제2의 황후가 됐어요. 네. 그 또 난 아들이 또 이제 황제도 됐어요. 그렇죠. 이 자체는 얘기거리가 될 수 있지만은 근데 기황후 그러면 고려를 위해서 그러면 무슨 제대로 좀 순기능을 했나 하는 얘기입니다. 예. 그러니까 마치 그런 거 하나 가지고 붕 띄워 가지고 역사를 엉뚱하게 해석한다든가 하는 것은 우리가 자제를 해야 될 부분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우리는 학생들이 왜 위험하냐면 학생들이 또는 주부들이 드라마 보고 그걸 다 그대로 믿어요. 예.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 내가 보다가 말다가 한다는 것이에요. 어떨 때 보면 화가 나지 못 보겠어요. 어떤 때는 열불이 나십니까? 그렇죠. 드라마 보다가 예. 그래서 확 꺼뿌리고 그래도 그 역사적인 소재를 가지고 드라마를 만드는 게 그래도 좀 나을까요? 큰 틀에서 본다면? 안 만드는 그러니까 것보다? 아니 드라마는 소재가 예. 재미가 내가 참 좋은 드라마도 있어요. 예. 대장금 예. 그걸 봤어요. 예. 그러니까 이건 사실 왜곡도 안 하고 아. 그 시대 상황도 상당히 그 맞게 예. 아주 합리적으로 얘기해요. 예. 근데 그 드라마 작가한테 나중에 확인을 해봤더니 무슨 대장금이 자료가 많이 있어 그런 게 아니다. 전체 역사적인
그런 접근 방식을 통해서 아. 그런 걸 만들어냈다 하더라고. 그래서 예. 그래 참 건전한 거예요. 예. 내용도 좋고 시대에도 딱 들어맞는 거. 그게 못하는 게 아니에요. 역량이 모자라서 그런 것이고 네. 또 엉뚱한 생각을 하다 보니까 잘못된 것이지. 예. 그런 게 안 되는 게 아닙니다. 예를 대장금만 들었지 그런 거 좋은 게 많이 있었어요. 네. 근데 예를 들면 굉장히 많아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 선생님을 뵈면 좀 꼭 여쭤보고 싶었던 게 있었어요. 선생님은 쉽게 하면 독학을 하셨잖아요. 예. 역사를. 예. 왜 역사를 그 역사 쪽으로 그러니까 그 독학을 하시게 된 계기가 어떤 거였어요, 선생님? 내가 그 어릴 때 아버지가 한문만 가르쳐가지고 학교를 안 보내줘요. 그래서 아. 16살 때까지 내 한문만 배웠어요. 아. 근데 한문은 어느 정도 좀 닦았잖아요. 예. 그래서 나와서 학교를 다니면서 내 문학에 빠졌었어요. 음흠. 그래서 소설도 쓰고 싶고 시도 쓰고 그때 뭐 고등학생 때에 그때는 청소년 때 문창한 예. 친구 거의 없었죠. 그래서 이제 서러발리에 문예창작과를 내가 예, 갔었어요. 예, 예. 그랬는데 좀 나이가 들어와서 보니까 이 우리는 분단 구조, 식민지를 겪고 이 역사적으로 할 얘기가 너무 많아요. 공부할 게. 그래서 이 문학보다도 아. 역사로 방향을 돌려야 되겠다 하는데 예, 예. 아까 또 내가 비교적 그때는 국사 모든 책들이 국한문 혼용으로 돼 있어요. 아, 참 그렇죠, 그렇죠. 한문 모르면은 고시 공부하면서 법률 용어 전부 한자로 돼 있어가지고 한문 모르면은 그렇죠. 이 고시 공부도 못해요. 예, 예. 그 국사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아. 내가 한문을 좀 잘하고 하니까 능률이 나잖아요. 예. 그래서 도서관에서 맨날 국사책만 봤어요. 그러다 예. 보니까 한참 있다 보니까 내가 쓰고 싶은 생각이 또 나요. 그래서 썼어요. 쓰니까 또 평가를 해줘요. 와, 뭐 괜찮다고. 오. 또 신나가니까 또 썼죠. 예. 계속 쓴 거예요. 그럼 어. 또 이런 문제도 써야 되고 이런 문제 써야 되는 게 너무 쓸 게 많잖아요. 예. 그래서 계속 쓰다 보니까 남들이 역사학자다 이렇게 해가지고 또 하다 보니까 나는 이 길 아니면 다른 길이 없다. 예. 그래서 내가 보람도 있고 예. 내가 새로운 주장을 한 것도 있고 역사를 그렇게 봐서는 안 된다고 이렇게 주장한 것도 있고 또 하나는 그러면 대중을 위해서는 문체도 쉽고 재밌게 써야 되고 영어도 바꿀 건 바꿔야 되고 이런 것들을 좀 이제까지 고민해 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좀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간판 사회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사람이 뭔가 머리에 얼마나 들었고 얼마나 진짜 그러니까 학문적 해안을 가지고 있는 거는 둘째 치고 박사냐 아니냐 이런 걸 따지는 문화가 분명히 우리나라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떤 그 불합리한 대접이라든지 부조리한 대접이라든지 이런 것들 혹시 받아보신 적은 없으세요? 많죠. 많으셨어요? 뭐 기본 우리나라는 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 역사학계도 다 있어요. 그렇죠. 계통이 있어요. 예. 뭐 파벌이라 할까 이런 게 다 있어요. 그렇죠. 무슨 학파 뭐 어디의 학파. 그래서 나는 거기 안 끼잖아요. 예. 그래서 예를 하나 들면 창작과 비평에 글을 썼더니 예. 그 좌담회에 나와서 그 쭉 그 해에 쓴 여러 논문을 얘기하면서 이완한 사람은 난 누군가 모르겠는데 되게 잘 끼는 알아요. 학교 있는 사람들은. 그런데 아는데 이 글에 대해서 새로운 주장을 했다. 주목을 한다. 근데 이게 일종의 인정을 받는 과정이에요. 예. 근데 아무데도 안 끼니까 네. 또 그런 이점도 또 없잖아. 있는 부분도 있고 네. 또 어떤 사람들은 가령 막 강연 요청을 한다든가 여러 가지 있어요. 그러면 학위가 아무것도 없다가 나중에 알잖아요. 그거 딱 빼버리고 그런 경우도 있어요. 이제 옛날 얘기지만은 그래서 그걸 쌓은 오는 과정에서 여러 에러가 많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또 특히 이 역사 강의라든가 역사 논문을 쓴다든가 이런 거 쓰면 교수, 박사 아니면 못 쓰는 줄 알아요. 우리 일반 그 잡지 관계 인사들도. 그러니까요. 근데 그래서 혹시, 예. 그래서 그러다가 이제 다른 업적을 보니까 그 호칭도 강연하려고 하면 맨날 교수님이 그래. 나 교수님 아닌데 또 박사님이 그래요. 박사는 아닌데. 근데 요즘은 두 가지 다 됐어요. 네. 어디에서 그런 업적을 보고 석좌 교수를 주어서 몇 년 했고 네. 또 어디에서 명예 박사를 준다고 해서 지금 네. 이제 박사도 이제 명예 박사를 하여튼 받기는 받았으니까 그런 거 아닌가. 근데 학문 외적인 그런 문제들이 많다 그거예요. 근데 혹시 그 세태 이런 것 때문에 혹시 중간에 그럼 내가 학위를 따겠다 혹시 이런 생각은 안 해보셨어요? 안 했어요. 왜 그러냐면은 예. 학위 딸 시간 내가 책 한 개 쓰는 게 더 중요한데 책 쓸 게 너무 많은데 그 책 한 개 쓰는 게 더 중요한데 예. 왜 학위 딸라고 몇 년 그 가서 치어다니고 돈까지 바쳐가면서 그 이상한 거 한쪽 분야만 해가지고 예. 박사라는 게 뭔지 아세요? 두루 아는 게 아니에요. 한쪽 분야만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 나이 들고 하는데 전체사를 딱 봐야지 왜 한쪽 분야만 가지고 내가 팔 필요가 있어요. 오. 예. 바꿔하셨습니까 그게?
아 근데- 그럼 확고했지. 아니 그러니까 좀 이게 좀 제가 너무 세속적인 아니 것이 실제로 인정을 했어요. 하는데요. 아니 내가 야간 대학이라도 다니고 나중에 학교 편입할 수 있었어요. 네. 또 내 주변에서 나이 들어서 하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근데 나는 그런 걸 하기 싫고 딱 그 시간 그 노력을 들이려면 창문 더 쓰는 게 훨씬 네. 더 중요하다 어.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른바 세태에 조금이라도 한번 그 타협하고 싶은 생각은 전혀 거의 없으셨네요. 없었어요. 나는. 대단하십니다, 선생님. 내가 이거 당당하게 말해요. 오. 그래서 내가 얼마 전에 어느 신문사에서 연재를 해가 내 자서전을 썼는데 예. 나는 이런 얘기를 다 쓰나 하기도 없다 다 썼어요. 예. 후회 안 하세요? 후회 안 해요 지금. 아니 지금 내일 모레 어디 학교에서 명예 박사도 준다는데 뭐 이 정도면 만족하죠. 아니 개인 얘기를 자꾸 이렇게 가서 미안하네. 저는 선생님 제가 학교 다닐 때요. 출판학개론을 가르치던 그 선생님이 계셨는데 이제 그분은 강사셨어요. 근데 출판계에 오래 계셨던 그분도 이제 그 연배가 꽤 되시는 어르신이었는데 꼭 그때 이제 보따리로 이렇게 책을 싸갖고 오셔갖고 강의 탁자에 놓고 오는데 그분도 대학만 나와 학사셨죠. 근데 그분이 항상 꼭 첫 시간에 하면 칠판에 큰 글씨로 깊은 심자 써갖고 심사. 나는 심사다. 나는 대학원에서 박사학위는 안 받았지만 나는 출판 분야에 대해서는 나처럼 깊게 판단해봤으니까 나 스스로 심사다. 그래서 되게 그러니까 제 젊을 때 되게 그러니까 그 인상 깊게 이제 그걸 받아들인 적이 있었거든요. 전 근데 그런 어떤 뭐냐면 자기 확신이라고 하는 게 쉬운 게 아닌 것 같아서 여쭤보는 것 같아요. 후배들한테 인생의 후배들한테 그런 길을 가서 내가 한 길만 파고 그런데 사회적으로 인정되는 간판이 없어도 너는 성공할 수 있다. 인생의 한참 후배, 손잡버린 후배들한테 자신 있게 말씀해 줄 수 있습니까, 선생님? 네, 나는 이런 생각해요. 어떤 선생님 먼저도 텔레비에서 인터뷰하면서 다음에 태어나도 그러면 역사학자가 되고 싶냐? 네. 그래서 난 그렇다고 그랬어요. 왜 그러냐면 내가 오히려 역사학자라서 만족하는 것보다도 후회하는 게 많아요. 아직도 할 일이 너무 많은데 다 못했다라는 그걸 거에서? 못했어요. 예. 그러니까 난 다음에 태어나서 이제 그때는 정말로 저 모자란 역사학자가 아니라 조금 더 만족스러운 역사학자가 되려고 노력을 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예. 뭐 나이라는 건 어쩔 수 없잖아요. 나도 이제 80이 다 돼가는데 예. 계속 옛날처럼 뭐 집회 활동을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러니까 좀 더 어릴 때 내가 바른 길을 왔다면은 더 정직하고 네. 깊이 있는 그런 역사책을 쓸 텐데 예. 그걸 못했다는 것. 그것이 후회가 되는 것이죠. 아. 그러니까 나는 지금도 앞으로 태어나도 무슨 대통령이 되고 싶냐, 뭐 하고 싶냐, 나 이런 생각 하나도 없어요. 근데 이 늙어서도 어떤 점에 있어서는 내 스스로 인생관이라 할까? 예. 이제 이게 굳어졌다. 예.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다음 세상에 너는 그 재벌 아들로 태어날래? 물어보면 절대 거절합니다. 아, 난 그런 거 맞지도 않고 예. 내 분수에 맞지도 않으니까 그냥 역사학자로 예. 태어나게 해달라. 예. 그런 얘기만 하고 싶어요. 역사가 뭐가 좋으셨어요, 선생님? 아니 그러니까 옛날을 돌아보면서 네. 오늘의 나를 반성하고 미래를 우리가 내다보고 그러면서 그 속에서 또 어떻게 보면 이 철학하는 사람들이 이런다고 그래요. 또는 우주 뭐 천문학 하는 사람들이 인간의 쫄쫄한 것도 보면 가스럽다고 보이는데요. 나도 그럴 때가 있어요. 예, 그럴 수가 있겠죠. 쫙 시대 보고 역사 인물을 누구 뭐 세종을 비롯해서 위인들 얘기를 다 공부를 했고 글도 썼어요. 예. 근데 오늘날 저 사람들 떠들고 있으면 저 옛날 인물하고 비교도 해보고 저런 게 인간일까? 저런 게 제대로 이렇게 비교가 돼요.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저 사람이 우습게 보이기도 하고 아니 내가 그 사람보다 잘났다는 뜻이 아니라 네, 네, 네. 하는 짓이 우스운 거야. 그 요만큼 별것도 아닌 얘기 가지고 막 우겨대고 거짓말하고 막 하는 거 보고 있으면 아이고 저 한심스러운 사람 저게 역사인인가 예.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예, 예. 그러니 내가 공부하는 방향이 그러하기 때문에 예. 현실을 볼 때도 그런 눈으로 내가 바라보게 돼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떨 때는 가스로워요. 막 요새 정치하는 사람 막 거짓말 떠들고 뭐 하고 할 때 보면은 참 기가 막힐 때가 있어요. 훨씬 더 넓게 보시는 거죠, 그러니까. 어때 그런 점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또 정반대로 한번 요즘 그 학계에서 제가 한 분한테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예를 들어서 조선왕조 실력이 전부 다 국역이 끝났죠, 선생님. 예, 다 끝났어요. 국역이 끝나고 디지털화까지 다 됐고 예, 다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조선왕조실록을 그 어마어마한 분량을 다 볼 필요도 없고 내가 그 관심사인 키워드 하나만 넣으면 관련 대목만 주르륵 이렇게 나온다. 예. 이렇게 되다 보니까 너무나 쉽게 역사를 해석하고 너무나 쉽게 역사책을 쓰는 경향이 있다. 예, 이런 세태는 문제다. 이렇게 지적하는 분을 제가 만난 적이 있거든요. 맞아요. 이 점은
동의하십니까, 선생님? 그 문제가 아까 예. 교과서 문제가 맞물려 있는데 네. 그 인터넷 들어가 보면은 예. 뭐 가령 예를 들어 자기가 원하는 그 색인 뭐 인덱스 예, 같은 예, 거 예, 치면 나와요. 예, 예, 예. 뭐 그게 막 엉터로 막 주워 모아놓은 거예요. 예. 여러 사람이 쓴 것을 예. 그건 틀려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걸 가지고 저술하는 사람들도 있고 네. 뭐 세상에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번역도 많이 해놨어요. 우리 네. 민중문화의 뭐 창달이니 뭐니 해가지고 그 동안에 많이 번역을 거의 다 했어요. 중요한 것은 지금도 진행하고 있고. 근데 이조실록도 왕조실록 완전히 다 했어요. 북한도 다 했고 남한도 다 했어요. 근데 거기 들어가 보면 이제 그 전에는 우리가 뭐 가령 논문 하나 쓸 때 거기에 색인 뒤지고 막 해가지고 이제 그걸 가지고 취합해가지고 이렇게 쓰고 했는데 요즘은 그 인덱스 참 저걸로 다 돼 있어요. 검색 그런 게 착착하면 쫙 하니까 그걸 쓰는 건데 그러면 그 책이 되는가? 바른 책이 못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어떤 시대 상황이라든가 그 분위기에 녹아야 되는데 네. 그게 아니라 그냥 사실만 주워 모아가지고 예. 그걸 갖다가 이렇게 책이라 내니까 예. 급조하는 것이 결국은 제대로 혼이 담기지 않는 그렇죠. 또 어떤 역사 시대 상황의 흐름에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네. 그런 것들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것이 오히려 그 공구로서 이용하게끔 해줬지만은 오히려 그것이 오히려 해독이 되는 그렇죠. 그런 결과도 있습니다. 날림 역사서가 그냥 막 나와버리는 거죠. 예. 그래서 전혀 검증도 안 됐고 이게 말 그대로 짜깁기 이상 아무런 그렇죠. 역사를 바라보는 자기 관점도 없는 상태에서 바로 짜집기예요. 그냥 흥미 위주로 가버리고 예. 그렇죠. 그건 진짜 좀그 부작용인 것 같아요. 그런 거 예. 보면. 근데 선생님 저 마지막으로 한번 이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인생을 살다가 내지 어떤 한 시대의 특정한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가 역사에서 배운다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네. 그런데 그러면 어떤 특정한 역사적 사건 내지 특정한 역사적 인물이 현재 나의 문제 내지 지금 이 시대의 문제를 풀어내는 데서 하나의 힌트가 될 수도 있는 건가요? 그렇죠. 그 역사 사실에서 우리가 예. 여러 가지가 이제 배울 수 있는 게 많죠. 네. 우리가 예를 들면은 이순신을 특히 백의 종군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기는 아무리 직책이 없지만은 자기는 군인으로서 네. 내가 할 일은 해야 된다. 그러니까 아무 자리에 없더라도 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 지식을 거기다가 보태가지고 공헌을 해야 된다 하는 네. 그런 것을 우리는 오늘날도 그대로 유효한 거예요. 예. 무슨 직책이 없더라도 전체 사회를 위해서 네. 내가 할 수 있는 역량, 또 지식이면 지식, 다른 능력이면 능력 이런 거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역사에서는 그런 경험을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물러갈 때, 나갈 때도 우리가 옛날에 어떤 벼슬아치는 딱 시대만 되면 과감하게 물러가요. 나 여기서 끝났다. 내 그렇죠, 역할은 그렇죠. 우리 후배들이 해라. 사직상소 내고 그냥 낙향해 사직에 버리고. 나가. 예. 그래서 어떤 사람은 지진 나갈 줄만 알고 물러갈 줄 모르는 지진이 부지태란 말이 있어요. 이거야말로 천박한 사람으로 본 거예요. 나갈 줄 알았으면 물러갈 줄도 알아야 된다. 그럼 오늘날도 그런 얘기는 마찬가지로 예. 교훈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 역사에 배우는 것은 그런 일을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든가 또 그 어떤 가치 있는 일은 다시 그것을 우리가 곱씹어 가지고 재현을 해야 된다든가 하는 그런 것들을 지혜를 배우는 것이죠. 그런 역사를 과거에 오늘의 거울이라 예. 이렇게 말도 하고 예. 선생님 이게 아주 무식한 돌발 질문 하나만 드리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국정을 잘 이끌어 가기 위해서 우리 역사에서 꼭 이 인물을 다시 한번 읽어라. 다시 한번 바로 이렇게 조언한다면 어떤 인물이 있을까요? 그건 여러 가지 있지만 나는 네. 정조 임금을 배워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점에서요? 정조는 그 왕조라는 기득권 세력 속에서 네. 자기가 묻혀 있었어요. 그렇죠. 그도 어쩔 수 없이 당파라든가 뭐 그리고 자기 외가라든가 자기 아버지를 죽인 그런 세력들 속에서 네네네. 그 묻혀 있었지만 그는 끝까지 정말로 그들을 견제해 가면서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은 인간의 인권의 존중 사상이라든가 부정부패를 척결을 한다든가 인사의 네. 그 편중이라든가 이걸 깨려고 예. 엄청난 노력을 해왔고 네. 그걸 성공을 했어요. 예. 근데 마무리를 짓지 못한 거예요. 그렇죠. 근데 뭐 독살설도 있지만은 그래
마무리를 짓지를 못하고 갔고 또 한 그때 천주교 같은 경우를 이단이라고 해가지고 네네네네. 이단 사설이라고 해가지고 엄청나게 탄압을 했을 때에도 정주는 탄압을 하지 않았어요. 그건 어느 정도 용인하고 최소한도만 견제를 하고 아하. 죽고 난 뒤에 반대 세력들이 오히려 천주교를 탄압을 해가지고 대량 학살을 저질렀던 것인데 이 정조의 이런 모습을 배우면은 네. 그런데 솔직히 말해서 그 정도 기대를 할 수 없는 게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역사를 교육을 시켜야 된다고 이렇게 참 좋은 말 해놓고 네. 가는 방향은 보니까 뉴라이터로 간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번에 국사편찬위원장이라든가 예, 이런 예. 사람들 이 교과서 문제라든가 이런 걸 볼 때에는 네. 그 방향으로 가면 방향이 다르잖아요. 예, 이것은. 예. 그러니까 이런 점에서는 우려가 예. 된다 예.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생관이나 또는 지도자 상이라는 것은 자기의 눈으로만 편협한 눈 속에만 봐가지고 이걸 해결하려고 보면은 또 엉뚱한 방향으로 가는 겁니다. 이게 역사를 아무리 팔고 역사를 핑계대도 역사는 쓰레기통이 아니에요. 예. 예. 역사는 쓰레기통이 아니다. 예. 되게 함의하는 바가 되게 많은 말씀 같아요. 그건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그러니까요. 뭐 이상한 짓 해놓고도 역사가 심판할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다 나쁜 짓 다 해놓고는 역사가 아니 김종필 같은 사람이 그런 소리 했어요 옛날에도. 예. 나 유신 잔당이 해놓고는 역사가 심판할 것이다. 왜 벌써 역사 심판 받아야 돼 현재 왜 나중 역사가 심판해? 예. 현재도 역사죠. 그죠? 그러니까 예.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예. 알겠습니다. 선생님하고 지금 뭐 거의 1시간 가까이 일단 그 쭉 선생님이 이제 말씀을 좀 많이 들었는데요. 아까 이제 처음 도입부에서 말씀드린 한국 여성사 네. 고려 시대 여러분 축첩 반대 운동 여성분들이 또 시위도 하시고 그 책 언제 나와요, 선생님? 뭐 내년 한 봄쯤이나 예. 여름쯤이나 나올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계속 쓰고 계시는 거죠? 네. 저도 거의 꼭- 다 됐어요. 저도 꼭 사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선생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 클로징 멘트는 아주 짧게도 될 것 같습니다. 이화 선생님께서 말미에 역사는 쓰레기통이 아니라고 일가를 해주셨습니다. 이 말을 제일 먼저 들어야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인지 시청자 여러분 잘 아시죠? 자, 보이는 팟캐스트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